민강유통 옥상에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진 가운데 두 여자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30년간 권력의 정점에 서려 했던 민경채, 다른 한 명은 4년간 복수를 준비해온 백설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갈 곳도 없어. 제가 원했던 것도 바로 이거예요. 루시아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당신과 단둘이 마주하는 것. 내가 뭘 잘못했어? 가족을 지키려 했던 게 죄야? 가족을 지키려고? 루시아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제 딸을 희생시키면서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질 수는 없었어. 그럼 제 가족은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루시아의 목소리가 절규로 변했습니다. 제 딸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두 여자의 머리카락을 휘날렸습니다. 복수와 권력, 모성애와 절망이 뒤엉킨 채 최후의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소가 약했던 거야. 좀 더 강했다면. 딱. 루시아의 손이 민경채의 뺨을 후렸습니다. 제 딸이 약해서 죽었다고요? 16살 아이가 온 세상의 비난을 견뎌야 했다고요? 딸을 잃은 여자의 마지막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사회실의 무거운 공기가 숨막힐 듯 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양쪽으로 늘어선 이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야경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경채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민강유통의 존폐를 좌우할 중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민경채의 시선이 아버지 민두식에게 향했습니다. 회장석에 앉은 민두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루시아라는 여성과 맺고 있는 부적절한 관계가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오너리스크입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또 다른 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민경채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주가는 이미 10% 하락했고 협력업체들이 계약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명예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회장께서는 즉시 사퇴하셔야 합니다. 민경채. 민두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리며 루시아가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선 장군 같았습니다. 그 뒤로 스텔라 장이 우아하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여기 들어올 자격이, 이사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요? 루시아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특별 고문으로 임명받았는데요. 민두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시아에게 발언권을 주겠다. 이사들의 시선이 루시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져온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류가 테이블에 떨어지는 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민 사장께서 오너리스크를 말씀하시니 진짜 리스크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어요. 서류들이 이사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와 함께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이사는 안경을 벗어닫고 또 닦았고 다른 이사는 입을 벌린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뭐야? 한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선재 법무팀장이 관리해온 비자금 장부입니다. 루시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폭탄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백억 원의 불법 자금이 조성되었고 회계 부정과 분식 경영의 증거들이죠. 민경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신뢰했던 김선재가 배신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위조된 거야.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위는 국정감사에서 밝혀지겠죠. 루시아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검찰에도 이미 고발장을 제출했거든요. 스텔라가 천천히 일어서서 위험 있는 목소리로 발언했습니다. 사회이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사의 가장 큰 위험은 경영진의 부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장의 사퇴보다는 비리 척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사회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웅성거리며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선재, 김 변호사가 정말 놀라셨나요? 루시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 사장께서 그렇게 신뢰하시던 분인데 참 아이러니하죠. 민두식이 침묵 속에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얼굴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김선재의 배신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선재를 당장 불러. 이미 도주했습니다. 루시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추적 중이고요. 민경채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생각했던 김선재가 모든 것을 배신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사회를 일단 휴회하자. 한 이사가 제안했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채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민 사장. 루시아가 지나가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민경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루시아의 선전포고였습니다. 깊은 밤 오판술의 집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골목길에서 문태경과 조필두가 담장 너머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양말숙이 마지막 불을 끄고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고는 안방 붙박이장 뒤에 있어. 조필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저 안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복수와 정의 사이에서 흔들렸던 마음이 이제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조필두가 익숙한 손길로 붙박이장을 옮겼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철제 금고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번호는 기억하고 있어. 오판술 그 자식이 바꾸지 않았다면 말이지. 조필두의 손가락이 번호판 위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딸깍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있다. 조필두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부모님 사건 서류야. 문태경이 손을 뻗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변한 종이에는 30년 전의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태경의 눈이 서류를 훑어보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였어? 그래, 민두식이 돈으로 모든 걸 꾸몄어. 자네 부모님은 도원 실업의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다가 죽었는데 그걸 자살로 만들었지. 조필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그 시간에 유치장에 있었다는 증거야. 좀도둑으로 잡혀 들어가 있었어. 그런데 민두식이 나중에 돈을 주면서 뺑소니범으로 둔갑시켰지. 문태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한경수와 어머니가 민강 유통을 위해 희생당했다는 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판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 꺼졌네. 문태경과 조필두는 재빨리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붙박이장을 원래 자리로 옮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야? 오판술이 소리쳤습니다. 문태경이 기지를 발휘해 답했습니다. 염소탕 배달 왔습니다. 이 시간에 웬 배달이야? 주문하신 특별 요리 배달이요. 새벽에만 만드는 거라고. 오판술이 의심스러워하면서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골목길로 나온 후 조필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다행이야. 문태경은 가방 속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30년간 감춰졌던 진실의 증거들이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민두식에게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조필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네 부모님께 이제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겠구나. 내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도 이제. 문태경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얻었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루시아의 복수와 자신의 복수가 겹치면서 더욱 복잡한 상황이 될 것 같았습니다. 자네, 이 증거로 뭘 할 거야? 정의를 실현할 거예요. 문태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요.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30년 전 진실의 열쇠를 찾은 이 밤이 모든 것을 바꿀 시작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고급 호텔의 라운지에서 스텔라와 민수정이 마주 앉았습니다.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두 여성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크리스털 잔에 담긴 와인이 조명 아래서 붉게 빛났습니다. 민경채를 완전히 고립시키려면 가족부터 무너뜨려야 해요. 스텔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정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빠는 이미 제가 설득했어요. 오자경이 아버지 때문에 불안해하거든요. 오판술 말이지. 그 사람도 민두식의 공범이었으니 언젠가는 드러날 일이야. 민수정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니 민경채를 배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되죠? 내가 확보한 지분이 15%야. 루시아를 통해 민두식의 지분 30%를 확보하면 너희 남매가 가진 25%와 합쳐서 70%가 되지. 민수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민경채의 20%는 완전히 무력화되는군요. 그때 민지섭이 술에 취한 채로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아내 오자경이 팔을 잡고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정이 손을 흔들어 그들을 불렀습니다. 오빠 여기에요. 민지섭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수정아, 나도 이제 뭔가 해야겠어. 민경채한테만 당하고 살 수는 없잖아. 오자경이 남편을 의자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일도 생각해야 해요. 오판술 회장님이 곤란해지시면 우리도 위험해져요. 스텔라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판술 회장님이 어떤 일에 연루되신 거죠? 오자경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 전 일인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회장님과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더욱 우리 편에 서야겠네요. 민수정이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이번엔 민경채를 이길 수 있어요. 민지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술에 취했지만 그의 눈에는 결의가 보였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확실해요. 스텔라가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내 지분을 공개할 거예요. 그럼 판도가 완전히 바뀌죠. 오자경이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여보, 결정하세요. 우리 앞날을 위해서라도. 민지섭이 고민하던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너를 지지할게. 민수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이제 민경채는 완전히 혼자예요. 스텔라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경채는 이제 끝이야. 30년간 쌓아온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한편 민경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동생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와 루시아의 스캔들을 다룬 신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그때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내일 이사회에 스텔라 장 씨가 중요한 발표를 하신다고 합니다. 민경채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스텔라가 자신의 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는 새로운 동맹이 결성되고 있었습니다. 민수정, 민지섭, 오자경, 그리고 스텔라. 이들의 배신은 민경채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건배. 스텔라가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민강 유통을 위해. 네 사람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배신의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실의 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루시아가 민두식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넓은 회장실 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루시아의 손이 책상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진실을 말씀드릴 시간이에요.
민두식이 불안한 표정으로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루시아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6살의 백미소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두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를 기억하세요? 누구야? 왜 갑자기 사진을? 백미소. 제 딸이에요. 루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년 전 민세리가 폭행 사건을 일으켰을 때 억울하게 죽은 아이 말이에요. 민두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선재가 모든 것을 은폐했다고 보고했던 일이었습니다. 설마 너는? 네, 저는 백설이에요. 루시아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루시아는 가명이고요. 4년 동안 복수를 준비해왔어요. 민두식이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회장님을 속인 게 맞아요. 루시아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습니다. 당신이 제 딸에게 한 짓을 갚기 위해서요. 이때 복도에서 김선재가 급하게 회장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김선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연아가 나타나 김선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법무팀장님, 회장님이 중요한 회의 중이라고 하셨어요. 비켜. 당장 문을 열어. 주연아는 끝까지 김선재를 막아섰습니다. 루시아가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장실 안에서는 루시아의 고백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루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제고에 입학이 확정되어 있었고 꿈도 많았죠. 그런데 민세리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요. 민두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일은 내가 직접 관여한 게 아니야. 김선재는 회장님 명령을 받고 움직인 거 아닌가요? 루시아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진범을 다른 학생으로 조작하고 피해자인 제 딸을 가해자로 만든 것도 회장님 지시였을 거예요. 민두식의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뇌동맥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루시아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제 딸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미안하다는 말로 끝인가요? 루시아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숨진 백미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제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민두식이 사진을 보는 순간 극심한 두통이 몰려왔습니다. 뇌혈관이 터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민두식이 머리를 감싸고 쓰러졌습니다. 루시아가 놀라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문 밖에서 김선재가 더욱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문 열어. 루시아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119에 신고했습니다. 복수는 이런 방식으로 끝나면 안 되었습니다. 구급차 빨리 보내주세요. 민두식이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하얀 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의료진들이 민두식을 중환자실로 이송하는 모습을 루시아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구급차를 부른 것은 자신이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의사가 루시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사 직원이에요. 곧이어 민경채가 급하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가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중환자실에 계세요.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민경채가 루시아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루시아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에 신고했어요. 회의? 무슨 회의를 했길래? 공 실장이 도착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아가씨, 일단 회장님 상태부터 확인하시죠.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뇌동맥류 파열로 응급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언제 의식을 회복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민경채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회장님 권한 대행을 누가 맡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공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맡아야죠. 민경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루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이에요. 중환자실 안에서 민두식은 의식을 잃은 채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문태경의 부모를 죽음으로 몰고 간 4년 전 백미소의 죽음을 은폐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민두식이 오판술과 함께 도원 시럽을 인수하려 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노동자들의 반발이 심했고 한경수 부부가 가장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저 부부만 없애면 다른 놈들은 쉽게 넘어올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민두식아? 사고로 만들어.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꿈속에서 민두식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때는 성공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백미소의 죽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세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덮으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소야. 아저씨가 미안하다. 의식 잃은 민두식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병실 밖에서 루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가 이런 방식으로 끝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복수라는 게 이런 건가? 문태경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히 온 것이었습니다. 루시아 씨 괜찮으세요? 본부장님. 루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잔인한 걸까요? 문태경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 없어요. 민 회장이 자초한 일이죠. 민경채가 두 사람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아버지가 의식불명인 상황에서도 루시아는 문태경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루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끝난 거예요.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두식이 깨어난다면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생명유지장치만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조용한 밤을 깨뜨렸습니다. 민강유통 이사회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텔라가 검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모두 그 봉투에 집중되었습니다. 민두식 회장님이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스텔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경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언장이라고요? 아버지가 언제 그런 걸 작성하셨다는 거예요? 3개월 전에 공증을 받으셨습니다. 스텔라가 공증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봉투가 열리고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사들이 숨을 죽이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이사회실에 충격의 파장이 일었습니다. 루시아를 후계자로 지명한다고. 한 이사가 경악했습니다. 민경채가 유언장을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가짜야. 필적 감정과 공증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스텔라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민두식 회장님의 진심이죠. 김선재가 황급히 이사회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루시아의 정체를 폭로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루시아는 백설이에요. 4년 전 사건이. 루시아가 일어서서 김선재를 막았습니다. 김선재 팀장님, 비자금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처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선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정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합니다. 루시아를 지지해요. 민지섭도 떨리는 목소리로 동조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경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까지 배신하는 거야? 배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는 거예요. 민수정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스텔라가 추가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유한 15% 지분도 루시아 쪽에 위임하겠습니다. 이사회의 판도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러시아 편이 6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러시아의 임시 회장 취임에 찬성하시는 분? 과반수 이상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민경채는 홀로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임시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민경채가 자리에서 일어나 러시아를 노려봤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 러시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내가 평생 준비해온 자리를, 그 자리에 앉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지 생각해보세요. 러시아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선재가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이사들도 모르시겠어요? 러시아는 백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스텔라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회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죠. 이사회실이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백설이라는 이름을 아는 이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회장석으로 걸어갔습니다. 30년간 민두식이 앉았던 그 자리, 민경채가 꿈꿔왔던 그 자리에 백설이가 앉았습니다. 이제부터 민강유통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러시아가 선언했습니다. 민경채는 절망에 빠진 채 이사회실을 떠났습니다. 평생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회장석에 앉아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민강유통 로비에서 김선재가 러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그가 다가갔습니다. 설이야. 아니, 러시아. 김선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러시아가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함께 복수하자. 김선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미소는 내 딸이기도 해. 나도 민두식이 미워. 러시아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미소가 죽었을 때 나도 괴로웠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잖아. 내 입장도 생각해봐. 러시아가 김선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미소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나 있어요? 딸을 버리고 도망간 주제에.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젊었고.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해요? 문태경이 나타나 김선재를 밀어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김선재가 문태경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설이한테 무슨 자격으로? 러시아 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문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선재가 비웃었습니다. 하, 백설이의 세 번째 남자군. 첫 번째는 나, 두 번째는 민두식, 이제 당신이야? 문태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러시아가 문태경을 말렸습니다. 본부장님 그냥 가요. 이런 인간이랑 상대할 필요 없어요. 그때 민세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루시아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루시아가 당황했습니다. 세리야 무슨. 알고 있어요. 제가 엄마 친딸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민세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엄마만 따라갈 거예요. 김선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야? 민세리까지. 네, 저는 이제 루시아 엄마를 따라갈 거예요. 민세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엄마보다 더 저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루시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했던 일이지만 민세리에게는 진심으로 애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이 루시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충분히 복수했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루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두식이 깨어나면 모든 걸 밝힐 거예요. 김선재가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설이야, 우리 함께 하자. 미소를 위해서. 루시아가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소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죠. 김선재가 절망에 빠진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문태경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부모의 원수인 민두식이 의식불명 상태가 된 것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습니다.
루시아 씨, 복수가 끝나면 어떻게 할 건가요? 루시아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르겠어요. 복수만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민세리가 루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해요. 루시아가 민세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 과정에서 얻은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김선재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소의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그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문태경은 루시아와 민세리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민강유통 임원 회의실에서 민씨 3남매가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직을 상실한 충격으로 민경채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습니다. 너희들. 민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남인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가? 민수정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언니도 이제 와서 가족 얘기해요?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데? 그건 언니는 항상 혼자였어요. 민수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언니의 부속품이었고 방해물이었죠. 민지섭이 술 냄새를 풍기며 끼어들었습니다. 경채야,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오빠도 그래요? 민경채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실패작으로 살고 싶지 않아. 민지섭이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평생 너한테 밀렸는데 이번에는 수정이를 밀어줄 거야. 오자경이 남편 옆에 앉아 거들었습니다. 언니, 이해해주세요. 우리도 살아야 해요. 민경채가 오자경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해요. 민씨 가문 일에 끼어들지 말고. 민씨 가문? 민수정이 비웃었습니다. 그 민씨 가문이 뭐가 그리 대단해서? 아버지가 쓰러진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민경채가 주먹을 테이블에 내려쳤습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알아? 민강유통을 위해서야.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민수정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언제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언니 성공의 걸림돌이었잖아요. 민지섭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둘 다. 이제 와서 싸워봤자 뭐가 달라져? 오빠는 술부터 끊어요. 민경채가 화를 냈습니다. 이 상황에도 술만 마시고. 술 말고 뭘 하라고? 민지섭이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나는 이미 아무것도 아니야. 루시아 밑에서 일하는 게 나아. 오자경이 남편을 감쌌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 생각해요. 회장님이 곤란해지시면 우리도 끝이에요. 민경채가 오자경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오판술이 왜 곤란해져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오자경이 당황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30년 전 일을 언급할 뻔했습니다. 민수정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봐요, 언니. 오빠 부부도 우리한테 숨기는 게 있어요. 가족이 뭐예요? 나는.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 가족을 위해 산 거였는데. 언니의 야망을 위해 산 거죠. 민수정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야망이 무너졌으니까 가족 타령하는 거예요. 민경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는 이제 남인가? 피도 안 섞인 남? 민지섭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경채야. 미안해. 하지만 이번에는 수정이를 따를 거야. 오빠까지. 민수정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언니, 이제 혼자 감당하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 거예요. 민경채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했습니다. 민수정이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민지섭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가 민강유통을 이끌어가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민지섭이 불안해했습니다. 민경채를 이렇게 내버려둬도. 오자경이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여보, 이미 선택한 길이에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회의실에는 냉기가 돌았습니다. 30년간 유지되어 온 민씨 가문의 결속이 완전히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민경채는 복도를 걸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혼자구나.
진짜 혼자야. 민강유통 옥상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민경채와 루시아가 마주 섰습니다. 두 여자의 눈빛에는 지난 몇 개월간 쌓인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민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갈 곳도 없어. 루시아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도 바로 이거예요. 당신과 단둘이 마주하는 것. 내가 뭘 잘못했어? 민경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세리를 보호하려 했던 게 죄야? 가족을 지키려 했던 게 잘못이야? 가족을 지키려고? 루시아가 비웃었습니다. 제 딸을 희생시키면서요? 민경채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미소는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질 수는 없었어. 그럼 제 가족은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루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제 딸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야. 민경채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괴로웠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 루시아가 분노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요? 자기 동생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나요? 민경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세리는 내가 지켜야 할 유일한 동생이었어. 민수정이는 나를 싫어했고 민지섭이는 무능했어. 민세리만이. 그래서 제 딸을 죽인 거예요? 죽인 게 아니야. 민경채가 절규했습니다. 미소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루시아가 민경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말 다시 해보세요. 미소가 약했던 거야. 좀 더 강했다면. 루시아의 손이 민경채의 뺨을 후렸습니다. 딱! 소리가 옥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딸이 약해서 죽었다고요? 16살 아이가 온 세상의 비난을 받으며 견뎌낼 만큼 강해야 했다고요? 민경채가 뺨을 감싸며 루시아를 노려봤습니다. 그럼 내가 뭘 어쩌라고? 민세리를 버리라고? 진실을 말하면 됐어요. 루시아가 목 놓아 소리쳤습니다. 민세리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됐어요. 이때 스텔라와 문태경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민경채가 루시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년. 두 여자가 옥상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30년간 쌓인 민강유통의 권력과 4년간 준비한 복수의 칼날이 부딪혔습니다. 그만해. 문태경이 달려와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민경채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루시아도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복수가 끝나면 뭘 해야 할지. 스텔라가 두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만해. 둘 다 충분히 상처받았어. 문태경이 루시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루시아 씨, 이제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민경채가 고개를 들어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미소.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루시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알아. 나도 알아. 민경채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바람이 두 여자의 머리카락을 휘날렸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민경채가 물었습니다. 루시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이에요. 문태경이 루시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요. 스텔라가 민경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민경채가 스텔라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동시에 어떤 해방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강유통은 어떻게 될까요? 민경채가 물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날 거예요. 루시아가 답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희생당하지 않는 회사로. 네 사람이 옥상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복수와 권력 다툼이 끝난 후의 고요함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민경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소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
루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치유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민강유통 본사 1층 로비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들이 연단을 향해 쏠렸습니다. 루시아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민강유통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루시아는 준비된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먼저 제 정체부터 밝히겠습니다. 저는 루시아가 아닙니다. 본명은 백설이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백설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년 전 민세리의 폭행 사건으로 억울하게 죽은 백미소의 어머니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격렬하게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복수를 위해 민강유통에 접근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루시아가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였습니다. 주연아가 루시아 옆에 서서 추가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30년 전 문태경 부모님 사건의 진실, 김선재의 비자금 조성, 그리고 백미소 사건의 모든 증거들이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민강유통이 지난 30년간 저질러온 모든 범죄의 증거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자수하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자수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세리가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동시에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강유통은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루시아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문태경이 뒤편에서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 부모님의 원수가 자수한다는 소식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김선재 전 법무팀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주연아가 추가로 발언했습니다. 김선재는 백미소의 생물학적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6년간 단 한 번도 딸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더욱 흥미진진해했습니다. 복수 드라마의 모든 요소가 갖춰진 사건이었습니다. 민경채 전 사장은 어디 있습니까? 개인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루시아가 간단히 답했습니다. 그녀도 이 모든 일의 피해자 중 하나입니다. 민세리가 마이크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루시아가 놀란 표정으로 민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세리야, 저는 민세리입니다. 민세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4년 전 사건의 진짜 가해자입니다. 백미소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기자회견장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사과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루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민세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언론과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민강유통에 대한 규탄 시위가 벌어졌고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는 이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미소에게 약속했던 복수를 완수했고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문태경이 루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루시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말이에요. 서울구치소 면회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민두식이 수척해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황색 수감복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면회온 기자가 녹음기를 켜자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민두식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한경수 부부 살해 사건, 4년 전 백미소 사건 은폐, 그리고 수십 년간의 불법 경영까지.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민두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미소에게. 미소야, 아저씨가 정말 미안하다. 네가 당한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해서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제가 저질러온 모든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한편 정신병원의 한 병실에서 민경채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공 실장이 문병을 와서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좀 어떠세요? 민경채가 고개를 돌려 공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공 실장, 내가 정말 민강유통 사장이었나요? 네, 아가씨. 훌륭한 사장이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된 거죠? 민경채의 목소리는 아이처럼 순진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공 실장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민경채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을까요? 물론이죠. 회장님은 아가씨를 가장 사랑하셨어요. 서울구치소의 다른 면회실에서는 김선재가 변호사와 면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죄를 인정하겠습니다. 김선재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피해자 협박.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백미소 씨와의 관계도 인정하시는 건가요? 김선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네. 미소는 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 자격이 없어요. 왜 16년간 찾지 않으셨나요? 무서웠어요. 김선재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책임지기가 무서웠고 제 성공이 더 중요했어요. 비겁한 인간이었죠. 법원에서는 민강유통 관련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이 가득 찼습니다. 백설이도 증인석에 서서 증언했습니다. 제 딸 백미소는 정의를 믿었던 아이였습니다. 루시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판사가 민두식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민두식이 피해자 가족들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죄를 지고 살겠습니다. 그가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30년간 대한민국 재계를 주름잡던 민두식의 몰락은 한 시대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민강유통 본사 건물에는 폐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직원들이 짐을 싸들고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유통업체였던 민강유통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공 실장이 민경채의 병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가씨, 저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공 실장도 나를 떠나는 거예요? 아가씨의 건강이 회복되면 언제든 찾아뵙겠어요. 민경채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네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 후의 허무함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권력과 복수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받은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양평의 작은 공원에는 한경수, 박순자 부부의 묘비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문태경이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필두가 그 옆에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문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조필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진실을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문태경이 조필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저씨, 이제 그만해요. 아저씨도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자네, 복수는 안 하는 거냐? 조필두가 물었습니다. 문태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하겠어요. 그게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일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문태경은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어요, 아저씨. 자네는 정말 대단해. 조필두가 감탄했습니다. 자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한편 인천공항에서는 스텔라와 루시아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스텔라의 짐들이 카트에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정말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야? 루시아가 아쉬워했습니다. 내 역할은 끝났어.
스텔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너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언니 도움 없었으면 복수도 못했을 거예요.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행복은 이제부터야. 스텔라가 루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문태경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 루시아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모르는 척하지 마. 그 사람 너를 정말 사랑해. 스텔라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너도 그렇고. 루시아의 뺨이 살짝 빨갛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스텔라가 루시아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소도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출국 게이트로 향하는 스텔라의 뒷모습을 루시아가 오래 바라봤습니다. 조필두는 새로운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30년간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며 평범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이제야 진짜 살 것 같네. 조필두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문태경은 민강 유통을 정리하는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회사 자산을 정리하는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태경이 루시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미소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 씨, 본부장님,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문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수가 끝난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루시아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공허해요. 4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때요? 루시아가 놀란 눈으로 문태경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도 부모님의 복수를 포기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문태경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루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 문태경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기다릴게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복수의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미소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이제 행복해져도 될까? 사진 속 미소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골목에 미소분식이라는 간판이 다시 걸렸습니다. 백설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일상이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언니, 김밥 10줄 추가요. 주연아가 주방에서 소리쳤습니다. 알았어. 백설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게 한쪽에서는 주연아가 계산대를 정리하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이미 새로운 미소분식의 단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한 손님이 칭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연아가 백설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문태경 씨 또 왔어요. 백설이가 고개를 돌리니 문태경이 가게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요즘 자주 오지만 매번 주문만 하고 갔습니다. 들어오세요. 백설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태경이 머뭇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드실래요? 떡볶이 하나만요. 맨날 떡볶이만 드시네요. 주연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문태경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특별히 세트로 드릴게요. 백설이가 떡볶이, 김밥, 순대를 한 접시에 담았습니다. 문태경이 구석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가끔 백설이를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가해지자 백설이가 문태경 앞에 커피를 내놓았습니다. 서비스예요. 고맙습니다. 문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평범해요. 백설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주연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본부장님이랑 얘기 좀 하세요. 저는 뒷정리할게요. 주연아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아 씨가 많이 도와주네요. 문태경이 말했습니다. 네, 든든한 동반자예요.
백설이가 주연아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이 가게도 열 수 없었을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복수 말이에요. 백설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하지만 이제는 앞만 보고 살려고요. 주연아가 설거지를 하며 두 사람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어색하게 지낼 건지 궁금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문태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백설이가 인사했습니다. 문태경이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설희 씨. 아니, 사장님. 네? 혹시 시간 되실 때 같이 영화나 볼까요? 백설이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문태경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한번 말해본 거예요. 그때 주연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가끔은 쉬어야죠. 백설이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럼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문태경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토요일은 어때요? 좋아요. 문태경이 기뻐하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백설이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백설이가 혼자 양재동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백미소의 무덤 앞에 국화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약속한 복수는 끝났어. 백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엄마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백설이는 백미소가 대답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백설이가 일어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행복하게 살게, 미소야. 하늘에서 지켜봐줘.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백설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태경이었습니다. 내일 영화 뭘 볼까요? 문태경의 목소리가 설렜습니다. 아무거나 좋아요. 백설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주연아가 새로운 메뉴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내일 데이트 뭐 입을 거예요? 주연아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데이트가 아니야. 백설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주연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이제 새로운 시작할 때가 됐어요. 가게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미소 분식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채워진 일상이었습니다. 주연아와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분식집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골목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양을 삼킨 여자 백설이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